앞에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에 동영상 있죠. 영상은 바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 아까 봤던 화면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바로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저는 바로 이제 링크화 시켜서 올리는데 얘네가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어서 뭐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시간 지나면 얘네가 알아서 입힐 거예요. 저는 자막은 건드리진 않을 거고, 화질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나면 알아서 얘가 좀 상향이 될 겁니다. 초반에는 3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올렸을 때는. 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소리랑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 좀 반복 학습을, 어쨌든 답은 반복 숙달밖에 없어요. 이걸 한 번 보고 할 수 있으면은 여기 없어도 돼요.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네, 아무튼 여기 밑에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동영상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열린다고?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여기 제가 아직 설정을 안 했어요. 공개로 설정 됐어요. 저기 상태로 열어보면 되죠.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각각의 1차별 맨 밑에 있을 거예요. 그 1차의 맨 밑에 있을 거고, 좀 사전 지식 겸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미리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터 베이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그냥 DB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베이스예요. 그죠?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의 베이스예요. 그냥 데이터가 사는 곳 정도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저장시키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활용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뭐 창업을 하겠다, 또는 뭐 개발 공부를 하겠다, 또는 뭐 기업 측에서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갈릴 거고요. 굉장히 많아요. 창업 같은 거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해요.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쇼핑몰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보자면, 뭐 대표적으로 그냥 무신사 이런 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데이터예요. 요거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요거 글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이미지일 거고요. 검사 때려보면, 에이, 그냥 무신사네.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전부 다 이미지죠. 그죠? 또 이런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필요한 데이터는 이런 거, 회원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애들도 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로. 또 뭐 개발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랑 어떻게 섞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기업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어디다 쓸까요? 뭐 매출 전표 같은 거, 또는 뭐 뭐랄까 사원 관리라는 거, ERP 시스템 이런 거.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데이터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얘 하나만 공부해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뭐야 뒤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 종류를 좀 보자면 되게 많아요. 뭔가 이거 말고 이런 식입니다. 이만큼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DBMS라고 합니다. DBMS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일 시스템 DBMS고요, 계층형 DBMS고요, 이런 식이에요. RDBMS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쓸, 보시면은 아마 하드 뭐쪽일 거예요. 얘가 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MS는 뭐냐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관리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또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는 뭐 따로 필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냥 가볍게 사전에 지식 쌓는 과정이니까.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키가 들어갈 부분, 여기가 이제 밸류가 들어갈 부분. 여기 뭐 홍길동이고, 얘 주민등록번호는 뭐 98 뭐 어쩌고저쩌고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키 밸류예요.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붙어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 끝이에요. 별거 없죠. 간단해요. 실용성이 없어요. 간단해서 실용성이 딱히 뭐 많이 쓰이진 않아요. 얘는 이게 끝이니까. 여기는 C 클래스고요, 정원은 30명이 여기는 B반이죠. B 클래스고, 여기 정원이 몇 명이지? 31명.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서브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씁니다.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얘를 메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은 양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대신 좀 특수한 놈이 있긴 해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놈이 레디스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디스크에 담는 게 아니라 램에다가 담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드디스크는 뭔지 몰라도 써보셨을 거예요. 이런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컴퓨터에 꽂혀있는 거 있죠. 그죠? 메인보드에 꽂혀있는 거, 얘네들을 하드디스크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램은 뭐냐면, 얘는 다른 말로 메모리예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조립식 컴퓨터를 맞춘다, 또는 뭐 내가 삼성 가서 뭐 이런 컴퓨터를 한 대 산다 했을 때 램을 뭘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되게 편차가 커질 건데, 저랑 아마 C 언어 수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큰지. 둘 다 저장 장치예요. 얘도 기가바이트 단위 쓰고요, 얘도 기가바이트 단위 써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요, 얘네들은. 대신에 램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른 게,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고요, 이 램은 전자식이에요. 하드디스크를 이거는 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드디스크 이렇게 생겼어요. 뭐 노트북에 꽂히던 아니면 데스크탑에 꽂히던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드디스크 요거 판 있죠, 앞에 이 은색깔 판, 요거 때려서 부시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냥 본 모습인데 그 왜 옛날에 음악 들을 때 요새도 많이 쓰는데 턴테이블 있죠. 턴테이블 전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렇게 그 나팔 모양 그 있잖아요. 왜 음악 들을 때 쓰는 거 영화에서 보면 원리가 똑같아요. 얘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 끝에 지금 바늘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이 얘가 회전을 하면서 맞닿는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식이에요. 이 하드디스크는. 근데 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램은 생긴 게 애초에 이렇게 생겼어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저장 장치예요. 역할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얘를 하드디스크 그래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고 레디스는 어디 갔어? 여기서 말하는 레디스는 얘랑 같이 일해요. 램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간단한 데이터를 무거운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올려놓으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쓰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레디스가 될 건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사실 그냥 추가 사항이에요. 영상을 뭐 스트리밍 한다던가 아니면은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를 저장한다던가 되게 간단한 데이터들을 다룰 때 이런 이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되게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는 뭐 상품명, 뭐 가격, 그리고 브랜드 이런 거. 얘는 뭐 CPU 뭐 얼마, 그만 브랜드는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쿨러 3만원 삼성 이런 식이에요.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얘는 뭐랄까 데이터를 관계에 맞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이런 모양이 낫겠다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라클, 또 MySQL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포스트그립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런 건 배제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이렇게만 쳐도 뭐가 많이 잠깐만 릴레이셔널 오타가 있었네. L이 빠졌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DB 엔진 순위 이런 거. 뭘 제일 많이 쓰는가, 사람들은 뭘 많이 선택을 했는가를 보시면 상위권에 싹 다 RDBMS예요.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키값 이거 키밸류입니다. 레디스. 근데 이게 과거에나 지금에나 순위가 얘네들은 거의 똑같아요. 얘까지도 그러니까 MS SQL인데 얘는 똑같고 퍼스트그립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한테 지금 좀 밀려서 좀 덜 쓰고 있는 중이고 몽고DB도 얘는 파이썬이랑 많이 엮어서 쓰죠. 뭐 사실 원력과는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얘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추세인 거고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네 개는 맞죠? 상위권에 RDBMS 여기서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쓰는 거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불러오고 싶다, 또는 뭐 수정을 하고 싶다, 내가 데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를 SQL문을 써야 돼요. SQ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SQL 문법을 갖다가 쓰셔야 돼요. 얘를 다루려면 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도구. 표현 수단이고요. SQL도 보시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거 RDBMS에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전용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시가 좀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식입니다. 이거 그냥 언어예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생긴 거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create 어쩌고 해라. 뭐 만약 존재한다면 조건문이겠죠. 또 select 가져오겠다. 또뭐 어디서 가져오겠다, 뭘 가져오겠다. 여기서 drop은 delete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뭔가 더 미리 알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 왜냐면 이거는 안 배워도 쓸 수 있으니까. 서버 쓸 거예요. 이거 RDBMS예요. 왜냐면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죠? 생긴 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보통 이 A, B, C, D 같은 애들을 뭐라 그러죠? 열이라고 하죠. 열. 요 1, 2, 3, 4 얘네들은요? 행이라 그러죠. 행이고 얘네들은 열이잖아요. 그냥 행열이에요. 이게 뭐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저 때만 해도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아마. 아무튼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써봤잖아요. 저 엑셀에다가 뭐 간단한 거 하나라도 저장을 해봤다면 RDBMS를 써본 거예요 그냥. 대신에 이렇게 안 써요. 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미리 틀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UI가 다 들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틀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틀부터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도가 좀 중요한 작업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뭐 세금 결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입출금 내역, 돈 관련된 것들 있죠. 국세청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또는 은행가에서 쓰는 거, 뭐 지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송금 이런 거, 누가 뭘 어떻게 결제를 했는가 이런 거요. 지금 당장 뭐 아무 은행 어플 킨 다음에 내가 쓰는 주거래은행 어플 킨 다음에 통장 잔고 볼 수 있죠. 그 데이터예요. 내 입출금 내역, 내가 어디다 돈을 어떻게 썼는가 볼 수 있죠. 숫자로 되어 있죠. 그냥 숫자로 된 데이터예요 그냥. 대신에 좀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걸 안 쓰는 거예요. 직접 설계해서 쓰는 방향으로 우리는 배울 거고요. 요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릴레이셔널 하면은
이게 관계형이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그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잖아요. 관계가 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관계형이라는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의 예시잖아요 지금. 그럼 얘랑 어떤 관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한 줄을 열이라고 하고 이 한 줄을 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행을 뭐 로우라고 표현하고 뭐 튜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어트리뷰트라고도 표현해요. 또 열을 컬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또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근데 그냥 행열 하시면 돼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다 했었죠. 그죠? 이 표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를 영어로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차원인 거죠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이니까. 맞죠? 수학에서 나온 그 용어를 따져보면 이거 수학 용어예요 그냥. 이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이 된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름이랑 다르게. 그래서 진짜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프DB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네오폴J 같은 거 또는 그래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관계를 나타내는데 네오폴J 네오폴J 네오폴이 아니지 네오4j 이런 식이에요. 얘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이 점점점 하나가 전부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 모양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이거랑 지금 이 녀석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하나씩 넣잖아요. 얘는 그냥 이 점 하나가 데이터예요. 얘랑 동률이에요. 동급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관계형을 나타내는 거는 얘가 좀 더 맞아요. 말이 맞는 게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이런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을 텐데 최근에. 요런 점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 원 동그란 거 있죠? 이 하나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노드라고 하고 이 안에 데이터를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노드랑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거죠 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코로나 확산 경로. 얘네들이 잠깐만 이게 딱 국가별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지도로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얘네들을 이렇게 그 노드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코로나 확산 경로 에오 제입하면 네 이렇게요. 이런 식입니다. 이거 다 가게들이고요. 어디서 어디로 확산이 됐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관계에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거고. 이런 것도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 노선도 이런 거. 지금 이 꼭지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화질이 왜 이러냐 이거. 그래 이런 거 이거 다 노드예요. 얘네끼리의 관계인 거고.
코로나 전염, 이게 좀 더 전염 맵. 네, 이런 거. 또는 이런 애들, 이런 점 같은 애들. 또 특히 이런 거, 얘는 보기에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수학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그냥 최고예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이거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Relational Database 또는 그냥 RDMS.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Document DB.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2번, 4번. 이제 얘는 진짜로 몰라도 되는 건데 일단 자바를 해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객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객체 내부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문서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이제 여기저기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서 제이슨이라고 있는데, 왜 이런 애가 나오지? 아니지, 제이슨 이거다.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니다,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이거 객체예요. 대신에 이 안쪽에 있는 하나하나 이런 말들 있죠.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묶음 단위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법이 객체였잖아요. 그렇죠? 도큐먼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형식의. 근데 얘는 좀 종류가 다양한데 그 만든 사측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이슨을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내가 그 회사의 문법을 배워야 되니까. 이건 뭐 언어의 문법보다는 그냥 그 회사의 문법.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배우기 쉽고요. 그리고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얘는 새로 배워야 돼요. 근데 얘는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 하면은. 근데 내가 이번에 제이슨 쓰다가 다른 DDB를 쓰려고 하면은 그 회사 거를 새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썩 좋진 않은 상황인 거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서치 엔진.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치 엔진,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존, 이름이 뭐더라?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쓰는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뭐 이제 많이 또 쓰는 게 엘라스틱 같은 거. 엘라스틱 애들은 또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엘라스틱 서치라고 나오죠. 그죠? 얘는 꽤나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서 좀 평소에 쓰던 거랑 결합을 해서 쓰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용법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녀석도.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기업에서만 쓰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는 2번, 4번을 제일 많이 쓰지만 이 녀석이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거고, 도큐먼트는 나중에 이제 뭐 자바 같은 걸 깊게 팠을 때는 좀 나오겠지만,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팠을 때 대신에 부담이 좀 되므로 골라서 쓰면 되는데, 사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또는 뭐 입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일을 얘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가면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일단은 개요는 이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이거 지금 한 30분 동안 내용 설명을 했는데 그냥 사전 지식 정도예요. DB의 종류였고요. 여기 개요 보시면, DB 개요 1일차 바로 밑에 있는 거, DB 개요 보시면 그냥 스크린으로 보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정독하세요. 지금 네, 스크린 보시고 정독을 해주세요. 되게 당연한 말들을 써놓은 건데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데이터라는 거를 먼저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홍길동이 있고 여기 주민번호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 데이터가 되는 거죠. 또는 홍길동에 대한 나이를 담고 있으면은 이것도 데이터가 될 거고요. 키밸류 데이터가 되겠죠, 이 모양은.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동사무소 가면은,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그런 곳에 가면은 저희가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수기로 작성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뭔가 이름 쓰고 뭐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런 거. 이 사람한테 그 창고에 앉아 계신 분한테 이 서류를 넘겨주죠. 이거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그 창고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서류를 받아다가 정리를 해놓는 파일 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파일 철조차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자, 그 데이터는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저장되고 나중에 또 써먹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서류 작성을 했습니다. 그 앉아 계신 사람한테 건네줬는데 얘가 파쇄기에 돌렸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날아간 거네요. 근데 이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런 정보를 갖고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냥 파쇄기에 돌렸어요. 그럼 이 수기로 작성한 서류 데이터는 못 써먹는 거죠. 그죠? 대신에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랑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작성을 한 거랑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거랑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파일 철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담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 거 뭐 해줘야겠다 싶으면 여기서 꺼내다가 뭔가 이제 뭐 컴퓨터로 옮기든 아니면 뭐 신청을 하든 아무튼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컴퓨터라서, 이건 지금 현실 세계를 비유로 들었지만, 이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 이 파일철을 관리하는 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DBMS의 역할이고요. 이 파일 처리 DB가 될 거고요. 얘는 그냥 데이터가 될 거고요. 데이터를 DB에다가 담고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해주는 거, DBMS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름이 DBMS예요.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다시 데이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다 주어져 있을 거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도 여기 예시가 다 있을 거고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이라는 표현입니다. 테이블. 그냥 몰라도 돼요. 표예요. 끝이에요. 이게 이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수학 용어인 거고, 여기서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걸로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문서 저장용이잖아요. 이거 자료를 정리하는 용도잖아요, 거의. 문서로서 저장을 해서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내던 아니면 회사 메신저로 보내던 하는 형식인데,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 내놔 하면은 그 파일 통째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툴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DBMS가 될 거고, 여기 들어있는 요소들은 데이터가 될 것이며, 얘를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한다면 얘는 하나의 테이블이 될 거고요. 행이고 열이에요. 다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DBMS잖아요. 테이블을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DBMS 하나당 테이블 하나가 아니라 이거 있죠. 테이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각각 다른 거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학번이 있고, 뭐 이름, 전공, 성별, 전화번호, 여기에 뭐 23, 22년도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이름, A, B, 전공, 전자, 또 성형 뭐 이런 거 있고, 남, 여, 010 어쩌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10 어쩌고 있대요. 뭐 18 어쩌고 저쩌고 있고, C까지 합시다. 얘는 교육, 여, 이런 식이래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건 데이터죠. 그죠? 근데 데이터들 간에 성격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찐 데이터라고 할 만한 애들은 몇 개나 있어요. 진짜로 리얼 데이터다 이거 싶은 애들. 이렇게 좀 나뉘지 않아요? 성격이? 이만큼 다 내가 이 칸 안에다 썼지만 우리가 진짜 리얼 데이터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1행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다라고 해서 보통 메타데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폴더로서 마주쳤을 거예요. 아마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메타데이터. 얘네들이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이랑. 그렇죠? 묶음 단위를 좀 잘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묶음일 거고, 그죠? 이렇게 한 묶음일 거고, 이렇게 한 묶음일 거고, 이렇게 한 묶음이잖아요. 이만큼은 테이블이고, 이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이 녀석들을 말 그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행이고 열입니다. 근데 엑셀은 이게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제가 쓰면은 얘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서 알아서 정리를 좀 해주는 편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쓸 오라클이나 MySQL은 그런 걸 하지 못해요. 이런 틀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시트 하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이거
그냥 새로운 이 표를 그릴 수 있는 재료 틀 정도가 될 건데, 우리가 직접 사용할 이런 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이 꽤 필요할 거예요, 초반에. 왜냐면 설계를 못하면 데이터를 못 다루니까. 그래서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하나의 테이블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테이블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엑셀만 해도 이대로 저장하면은 시트 2개짜리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BMS는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요. 이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테이블,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관리하는 엑셀이라는 툴 자체가 DBMS가 되는 거고요. 개념은 이해되실 거예요. 큰 개념이 무엇인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테이블 여러 개 있고 그 녀석들 그냥 관리하는 거 끝이에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언어가 SQL. 이거 한 줄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DB는 DBMS가 아니다예요. 얘를 다루기 위한 이제 역할적인 개념인 거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명 자체에서 DBMS라고 해놨으니 이 녀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중점이 될 거고요. 그냥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되는 거는 DB랑 DBMS는 다르다. DBMS는 DB를 위한 도구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뭐 R 붙어 있으면은 릴레이션인 거고, 뭐 다른 거 붙어 있으면은 다른 DBMS인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 각각의 이런 DB에 맞는 DBMS가 따로 있어요. 이 뒤에 DBMS를까지 붙이면은 검색어의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 DB랑 DBMS, 키밸류 DB랑 키밸류 DBMS랑은 결과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오라클, MySQL, MS SQL. 우리는 MS SQL 쓸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아까 제가 순위 보여드렸을 때 데이터베이스 순위 이거 보면은 오라클이 1등이란 말이에요. MySQL은 그 뒤를 잇는 2등이고요. 근데 얘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오라클을 쓰면은 썩 좋진 않은 거죠. 회사에서 보통 많이 쓰고요. 기업용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왜냐면 제일 신뢰도가 높아요, 데이터에 대한. 근데 MySQL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따라가는데 문법이 살짝 다를 겁니다. 근데 오라클 문법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고 하시면 행이동이 가능합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MySQL 오라클 변환기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거 문법에서 나오는 차이 때문에 쿼리문 변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MySQL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거. 제대로 쓰려면, 오라클 제대로 쓰려면 돈 내고 써야 되니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전까지 내용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마리아DB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역사가 들어갔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으면 좋은 내용들. MySQL 얘네들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일단은 그냥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써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업 특성상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SI 업체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SI 업체들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이제 기업이나 혹은 특정 인물이 SI 업체에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 회사로 사람 몇 명을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뭐 환경을 만들어 준다던가, SI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뭐 파견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거기서 상주를 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해준다던가, 그런 형식의 회사가 있어요. 네. 뭐 파견을 간 인원 중에서 몇 명은 끝까지 여기 남아서 유지보수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보낸 그 인원들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럼 그 사람들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이런 식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신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I 업체에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오라클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왜냐면 기업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좀 된 얘기예요. MySQL이 오라클을 따라잡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무료로서 오픈소스 진영에 있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기업에서 내주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걸 쓰다가 얘를 따라잡았는데 얘를 안 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발전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 무료도 아니잖아요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이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놈이 된 거죠. 그죠? 무료에다가 뭐 잘 나가는 오라클 DBMS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오라클은 자기네 거 유료 하나 냅두고 얘를 이제 인수를 해버려요. 오라클이 MySQL을 사버리는 그 순간이 왔어요. 문법이 살짝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 MySQL이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원래 쓰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자기네 거 유료 버전이 있는데 굳이 무료 버전이 MySQL을 업데이트를 해줄 것인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녀석의 발전 속도가 느릴 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MySQL을 계속 쓰자 라는 데서 나온 게 이제 마리아DB인데, 마리아DB 하면은 문법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MySQL이랑. 근데 얘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마리아DB 하면은 MySQL이야 하면 돼요. 원래의 그 마리아DB 다시 MySQL을 계승했다?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인 오픈소스 진영에서 개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얘네들을 안 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쓰던 대로 쓰자라는 게 요거 이제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는 마리아DB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MySQL이랑 마리아DB랑 그냥 똑같은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가 약간 복잡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쓰는데 실제로는 얘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문법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DB라는 말을 안 쓰고 MySQL 이하를 해도 어쨌든 정체는 같다는 거.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어차피 같아져요.
그래서 둘이 이제 영향을 계속 미치는 사이라서 얘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XAMPP인데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또는 맥에서도 써요. 개발 환경에서 세팅 설정을 도와주는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학원 컴퓨터는 전부 다 윈도우 기반이잖아요. 그죠? 뭐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맥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리눅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OS에 관한 운영체제에 관한 개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마다 도와주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쉽게 설정을 도와주는. 그래서 X가 아마 엔진 X 뭐 어쩌고일 거고, A가 뭐더라? A가 아파치였나 그럴 거예요. 아파치 어쩌고고, 여기서 나오는 M 이게 마리아DB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XAMPP라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깔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리아DB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뭐 파이썬 설치할 때 아나콘다 하나 다운받으면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또는 자바 설치할 때 그냥 뭐 이클립스나 STS 쓰면 돼요. 뭐 또는 인텔리J 쓰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툴입니다, 얘도.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에 갖고 있었는데 지웠어요, 그냥.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컴퓨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 키 누르고 XAMPP를 쳐보세요. XAMPP를 쳤는데 뭐 주황색의 아이콘이 있다 하면은 지금 과정을 건너뛰셔도 돼요.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지금 내 자리에 깔려있다 하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새로 설치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XAMPP 쳐서 uninstall 하면 돼요. 그냥 지우면 돼요. 새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깔려 있다면 냅두셔도 돼요. 아마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그냥 구글에다가 XAMPP 다운로드를 쳐도 되고요. 그럼 여기 아파치 프렌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로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1일차에 XAMPP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여기서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컨트롤이랑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 누르시고 C 콜론 역슬래시 누르시면은 바로 C 드라이브가 열리거든요. 윈도우 키 누르고 C 세미콜론 말고 콜론 그리고 역슬래시 그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거 엔터 위에 있는 거예요. 역슬래시 하시면은 그냥 C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의 위치인데 여기에 아마 그 XAMPP 폴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깔끔하게 지운 상태로 다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로 가셔도 되고 해당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편하게 여기 수업 페이지에서 이동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겠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윈도우니까 얘를 그냥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텐데 안 되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냅둬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은 그냥 실행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XAMPP가 알아서 깔릴 거예요. 대신에 여기 셋업 있죠. 여기 설정하는 거, 셋업할 때 설정하는 거. 이 화면을 다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XAMPP 깔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이게 없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셔서는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넥스트 하면은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MySQL 들어있고요. 뭐 파일질러, 머큐리, 톰캣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MySQL 빼고 나머지 거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손을 댈 게 아니라서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MySQL 체크 나머지 거 다 해제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제 하시고 넥스트,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경로 넥스트, 랭귀지는 잉글리시가 낫잖아요. 넥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다운로드 할 거예요. 또 MySQL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계속 넥스트 눌러주시면 돼요. 내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서 일단은 영상은 잠깐 중지할게요. 자, 여기 설치가 완료되면은 여기 컨트롤 패널 시작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XAMPP 컨트롤 패널. 여기 뭐 파일질러, 머큐리 이런 건 아까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건 MySQL이에요. 여기 우측 하단에 이 뭐지? 뭐라 그러지? 시작 메뉴가 아닌데?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우측 하단에 그 화살표로 이렇게 여기서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우클릭해서 MySQL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요 컨트롤 패널을 기준으로 좀 봅시다. 필요 없고, 오류 메시지 난다고? 프로그램 스태프를 통해서 실행시키니까. 오케이. 지금 이 필요한 거는 MySQL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X는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동그라미로 안 바뀌어도 됩니다. 포트 번호는 3306이라고 뜰 거고요. 여기 이 MySQL 액션스 스타트를 눌러보시면 PID는 계속 바뀔 거예요. 프로세스 ID라서 뭐 알아서 실행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얘는 맞다. 저랑 수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괜히 이런 걸로 낭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궁금하시면은 찾아보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스탑을 해주세요. 스탑. 그래서 여기 PID랑 포트에 아무것도 없게. 그 다음에 여기 로그라고 보면은 MySQL error.log라고 되어 있어요. 다 남습니다. 기록이 뭐가 어떻게 언제 실행되어 있는지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실행하고 끄는 순간 얘는 감지를 해서 저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스탑스랑 스타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스탑하고서 끄고서 다시 보면은 양이 좀 늘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기서 문제 상황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확인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스타트가 눌렸어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얘는 실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기. 실행기. 그래서 얘가 점유하고 있는 그 포트 번호가 있을 거고, 이 실행되고 있는 위치 프로세스 ID가 있을 건데, 여기는 3306이 그냥 일반적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때 바꾸셔도 되는데 서버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얘는 서버 쪽 내용이라서 일단 그냥 실행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 로그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뭐랄까 이런 거 있죠. 이거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냥 봐서 뭔지 몰라요. 로그에서 복붙 하시면 errors in starting MySQL in XMPP라고 뜨죠. 저 XMPP라고 안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질문을 해놔요. 그럼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번역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답변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뭐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스탑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config에 my.in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눌러서 켜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거 글자 크기 왔다 갔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기타 이 MySQL에 관한 설정 문서인데요. 보면 여기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 있고 포트 번호, 포트 사용하는 거 33006으로 되어 있고 이 폴더 안에서 뭐를 소켓으로 쓸 건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MySQLD를 찾으세요. 여기 이만큼이 MySQL에 관한 설정이에요. 그냥 설정이 뭐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서로 남겨놓으면 지가 알아서 적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뭔지 몰라도 상관없고요. 얘는 이게 윈도우 말로 해서 이만큼이고 사실은 여기서 그 MySQL D에서 데몬이라고 하는 이 D는 이거 리눅스 용어입니다. 네, executable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버전의 그 문법인데 그냥 단어 자체가 옛날 문법인데 전통적으로 그 데몬이라고 하는 그 실행 환경이 있어요. 그걸 뜻하는데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무시를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제가 수업 페이지에 남겨놨는데요. y.in이잖아요 지금. MySQL 하단에다가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라고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옵션을 이제 추가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어디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기서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한 칸 띄워주시고 로어 오탈자 없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언더바예요. 언더바. 그 쉬프트 누르고 하이픈, 쉬프트 빼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2에서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방향키 좌우로 움직였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 한 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요거 찾으셔야 돼요. UTF-8 세팅스. UTF-8 세팅스 쭉 내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건드려야 되는 거는 얘네들 1, 2, 3, 4, 5 총 5개. 이게 아니에요. 요거 앞에 UTF-8 앞에 이 샵 2개 말고 이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지우세요.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5개. 그리고 여기 보면 별 모양 있죠?
얘 지금 저장 안 됐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S. 컨트롤 S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끄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하시면 이제 설정 바뀐 걸로 얘는 돌아갑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 컨피그, 즉 설정을 뭔가 여기를 건드리고 나서 저장하고 껐다, 그럼 적용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껐다가 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설정은 끝이에요. 여기 남겨져 있고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에 가셔서는 이거 그냥 복붙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만큼 얘는 꺼도 되고. 여기 컨피그 와서 다시 보시면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요게 그 소문자 허용 이란 뜻이고, 또 여기서 UTF-8 세팅스는 이거 한글 사용할 때 문제 없도록 다국어 지원할 수 있도록 샵 5개 다 빼준 거고, 그냥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얘는 지금 서버를 킨 거고요. 서버는 지가 알아서 실행을 할 거예요. 참고로 서버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역할입니다. 뭔가 어떤 신호나 또는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그냥 서버라고 해요. 우리가 직접 다 설계를 해서 안 해도 되게끔 얘가 도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면 이걸 우리가 다 설정을 해서 해야 돼요. 설계를 하고. 그래서 연동을 시켜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무시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윈도우 키 누르고 CMD, 윈도우 누르고 CMD 명령창 하나 띄워주시고요. 보통 그 리눅스를 다뤄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리눅스를 다뤄봤어도 사실 요 까만 창은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왠지 모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명령어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창일 뿐입니다. 뭔가 막 에러 나면 이런 거 뜨고, 또 뭐 잘못 돌아가면 이런 거 뜨잖아요. 보통 프로그램 돌렸을 때. 그럴 때 많이 봤을 거라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윈도우는 지금 이런 UI적으로 클릭이나 뭐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한데 얘는 그냥 그게 안 된다 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바탕화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C 드라이브에 유저스 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거 그냥 폴더의 상황을 말합니다. 탐색기는 윈도우 E 하시면 돼요. 윈도우 디귿. 그래서 보시면 C 드라이브에 유저스는 사용자를 말해요. 사용자 안에 이 폴더, 여기 상황을 말해요. 얘는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윈도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폴더 파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명령어로 되어 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dir 하면은 디렉토리라는 뜻이라서 똑같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해시 히스토리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캐시 있고, 컨피그 있고, 캐시 있고, 컨피그 있고, 뭐 이클립스 있고, 그래들 있고, 이클립스 있고, 그래들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 뭐 새 폴더까지 다 있고, 그죠?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고요. 여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눈에 편하게 안 보여줄 뿐입니다. 얘는. 그래서 결론은 이 까만 창에서도 폴더의 이동이나 뭐 파일의 생성이나 폴더의 생성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 안 쓸 거예요. 결론은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자 인 건데 여기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왼쪽 폴더에서 C 드라이브 그리고 XAMPP 방금 전에 깔린 거 XAMPP 그리고 MySQL이라고 있어요 폴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요. MySQL 있고 잠깐만 MySQL 여기가 아니라 퍼포먼스 스키마 이거 데이터베이스잖아. 빈이다. 빈. 여기서 MySQL 폴더 안에서 빈 폴더로 들어가시면 MySQL exe 폴더가 있습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MySQL exe. 근데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지금 이거 실행 파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얘를 실행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로 이해되시죠? 여기 MySQL exe는 그냥 말 그대로 실행 파일, executable 파일인데요. 얘가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여기 이 까만 화면을 이 폴더에서 얘를 선택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폴더 경로를 보시면요, 우리 아까 XAMPP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설치해 라고 해서 여기 XAMPP 폴더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MySQL, 빈 이런 순서대로 들어오면 이 파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기에서 웬만하면 확장명까지 봐주시고 숨긴 항목 없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경로랑 여기 보이는 이 경로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change directory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폴더 상황을 하나 밖으로 빠져나가겠다요. 그냥 이걸 한 거예요. 유저스까지만 나오죠. 그죠? 사실 얘를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cd 이렇게만 해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dir 해보면은 이 안에 폴더 뭐 있는지 다 나와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이 상황이니까 C 드라이브는 여기 이 상황이니까 XAMPP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cd XAMPP 해도 되고 cd xa 한 다음에 탭하면은 자동 완성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폴더명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한 칸.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MySQL이잖아요. cd MySQL 또 하나 더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cd 빈 여기까지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도달한 거죠. 그죠? 이 안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파일인 이 녀석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 상황은 만들어 주세요. XAMPP MySQL 빈 이게 cd 역슬래시 하시면은 한 번에 C 드라이브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change directory XAMPP 슬래시 MySQL 슬래시 잠깐만 슬래시? 슬래시 빈 하면 한 번에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이런 건데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한번 해보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싶으면은 CLS 쳐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CLS. 빈 폴더 상황이고요. 빈 폴더. 아니면 그냥 이거 폴더 간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편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윈도우를 쓰는 게 좀 익숙할 거니까. 자, 실행을 윈도우에서는 이거 더블 클릭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따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ysql.exe.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my 탭 하면은 my로 시작하는 것들을 얘가 이제 추천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mysql.exe 이런 식으로 띄고 하이픈 u 띄고 루트 띄고 하이픈 p mysql 띄고 하이픈 u 띄고 루트 띄고 하이픈 p 엔터 하시면은 엔터 패스워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까만 창도 겁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사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추천 경로 같은 게 있어서 안 읽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그냥 더블 클릭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저희는 패스워드를 설정한 적이 없잖아요.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Welcome to MariaDB 모니터라고 뜨죠. 지금 얘는 MariaDB 상황이 된 거예요. 실행시킨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여기서 cmd 엔터 하면은 이 폴더 상황이 돼요. 이 주소 있잖아요. 여기다가 cmd 엔터 하면 돼요. 그냥 그냥 꺼도 되고요. 사실 cmd 그 다음에 mysql.exe 띄고 하이픈 u 루트 하이픈 p 하면은 똑같아요. 얘는 이제 MySQL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갔다. 루트가 계정인 거고 패스워드는 입력해야 된다. 근데 패스워드를 설정한 적이 없으니 그냥 엔터만 치면은 이런 식으로 MariaDB 모니터가 뜨고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자, EXIT였나? EXIT 하니까 바이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얘가 가능한 이유는 얘가 켜져 있어서예요. 이게 만약에 스탑인 상태로 그래, 이거 자동 완성 어떻게 했냐면은 방향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이전에 쓴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이 상태로 눌러보면은 얘가 웰컴 투 어쩌고 이런 거 안 해요. 여기 보시면은 can connect to MySQL server라고 하죠. 너 이거 안 켰는데 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답은 이걸 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스워드 설정은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요. 특히 여기는 공용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걸지 않을 겁니다. 문법이나 이런 뭐 방법을 익히는 데는 패스워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권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스크린만 보고 좀 따라와 보자면 MariaDB가 됐죠. 이제 더 이상 이런 경로가 아니라 어떠한 실행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이게 되려면 MariaDB 서버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MariaDB는 MySQL입니다. 빠져나가고 싶다면 EXIT를 치면 돼요. 그냥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접속기, 실행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켜져 있어야 우리는 DBMS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제가 그 뭐냐 XMPP 깔면은 이거 마리아DB 그냥 깔린다 그랬잖아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면은 그 뭐냐 여기다가 사실 마리아 DB 그냥 쳐가지고 여기서 진짜 공식적인 그 마리아DB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려면은 이런 실행기 같은 거 다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잡아주니까. 그래서 XMPP를 사용을 하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 가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일단 그냥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마리아DB 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얘랑 차이점은 얘는 그냥 보기 편하다, 얘는 그냥 까만 화면, 이게 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테스트용이 깔려져 있어요. 어딨냐면 아까 제가 잘못 들어갔던 데 있죠. 여기 MySQL에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여기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뭐 PHP MyAdmin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show data basis 하면은 보여줘요. 얘네들을. 인포메이션 스키마는 아마 이게 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그래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만큼을 의미해요. 데이터베이시스잖아요 애초에. 지금 마리아DB는 DBMS고요. 그렇죠? DBMS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다루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시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고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서버는 그냥 XMPP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담당해서 해주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얘가 이 까만 화면이 클라이언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해서 그냥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게 아니라 MySQL 서버를 실제로 스타트를 눌러 주셔야 돼요. 또는 뭐 파워쉘 같은 걸로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 안 쓸 거니까. 근데 서버 클라이언트 하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웹 서버 클라이언트를 비유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실제로 그냥 웹사이트라고 말하는 애들 있죠. 이런 거 보통 뭐 아파치 많이 쓰고, 또 뭐 엔진X 이런 거 많이 쓰고, 얘는 브라우저를 말합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몰라도 얘네들은 알 거예요. 최근에 종료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 또는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 또는 사파리 같은 애들, 이거 접속기예요. 그냥 이런 크롬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네이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집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이버를 킬 수 있는 이유,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 이유, 해당 브라우저를 썼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주소는
그러니까 네이버 서버는 다른 데 있어요. 뭐 판교에 있던가 뭐 미국에 있던가 하겠죠. 그죠?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접속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크롬 같은 애들, 아이폰 쓰면 사파리 같은 애들, 서버를 이루고 있는 이 녀석들은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쓸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알아서 해주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MySQL을 다루기 위한 브라우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MySQL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인 거고, MySQL은 DBMS다가 맞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쇼 데이터베이시스 했을 때 이게 나오는가, 왜냐면 잘 설치했다는 뜻이 될 거니까요. EXIT 해서 끝내주셔도 되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켜져 있고 쇼 데이터베이시스 하니까 나오잖아요. 얘가 중간에 꺼진다, 어떤 모종의 이유로 꺼졌다면 내가 다시 쇼 데이터베이시스를 하면은 얘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trying to reconnect라고 하죠. 그냥 안 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재연결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서버가 지금 사라졌다 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안 된다고 뭐라 해요. 이거 서버 안 켜져 있어서 연결이 안 돼, 그냥 이거 키고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언노운으로 바뀌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껐다가 키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다룰까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좀 편한 툴을 쓸 거예요. UI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내용까지만 숙지를 해주시고 집에다가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쇼 데이터베이시스 그냥 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천천히 뭐 일시정지 해가면서 한 번쯤 해보시고 오시면 됩니다.